자, 송민순 장관 회고록 논쟁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겐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확한 기억의 편린들을 꽤 맞춘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박을 한 장면인데요. 오늘 오전에 한번 또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전 장면에 송민순 장관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다는 게 어떤 기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새누리당이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07년에 있었던 기록을 찾겠다 그랬거든요. 윤경민 부장. 네. 어떻습니까? 기록이 있다고 한 것, 과연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가져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자기 메모란 뜻인지 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송민순 장관이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된 지 며칠 만에 기록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네. 대해서는 책에 있는 그대로다. 책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고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기자들이 계속 아니 이게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록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네. 기록이라는 것이 공식 회의석상의 기록이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외교관 출신이고 외교 장관까지 했고 그 회의에서 본인이 메모한 기록이냐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메모다 아니면 공식 석상 회의 기록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낳고 있는데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개인적인 메모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윤경민 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오전에 송민순 장관이 얘기하니까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어떤 기록인가요? 어떤 형식입니까? 계속된 질문에 송민순 장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록이 두고 하는 거니까 이미 그 개인적인 기록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기록은 기록입니다. 자, 그냥 회의록 됐어요. 말씀이시죠? 자, 기록이 어디 보관돼 있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 회의록은 청와대에서 없다는 회의를 제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기록은 기록입니다. 자, 어느 기록을 갖고 있단 말씀이세요? 제가 회고록에서 써놓은 네. 그 이야기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회의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회의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기록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이 그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을 텐데 그 중에 네. 개인적으로 메모해뒀던 기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 발언으로 봐서. 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이 만약에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그 비밀 유출 혐의로 막 구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네.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뭐 퇴직하면서 그걸 가져갔을 리도 없고. 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네. 외교부나 네.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이나 네. 그런데 분명히 그 기록이 있을 거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외교관들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 기록하는 습관은 좀 있더라고요. 이제 훗날 회고록 쓰는 외교관들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 과장에서 심의관을 거쳐 국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책을 내는 경우도 많은데 글쎄 꼼꼼히 기록한 당시의 비망록일 수도 있고 일종의 일기일 수도 있는데 2007년 11월에 있었던 그 순간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재준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할 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정중부의 난을 발언했다. 네. 빼타를 모의했다. 그래서 한동안 난리가 나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 물론 그런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록에도 없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고 왜 증명이 된 사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인사참모부장의 윤모 소장이 있었습니다. 네. 멤버죠. 그 양반은 언제 어디서 누가 만났다 장소 때와 장소를 다 기록합니다. 아주 수첩이 굉장히 많은데 네. 거기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누구 만났다 다 돼 있는데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런 바람이 없었다 하고 이제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외교관,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이런 사람들 사람 만나고 나면요. 전문을 쓰기 위해서 메모를 엄청 합니다. 돌아서 갖고. 저도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 취재 노트이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한 30년 된 거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때와 어디에요? 장소를. 취재 노트를.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필요하면 그걸 꺼내서 거꾸로 보고 이제 기사도 보지만 보고된 전문도 보지만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저 대통령을 만나고 아니면 또 16일 회의에서 무슨 얘기했다 오고 간 얘기들 메모를 수첩 보면 빼곡하거든요. 네. 그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 못하는 게 당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재밌는 거는 문재인 대표는 기억을 얘기하시고 네. 이분은 기록을 얘기합니다. 네. 기억이 안 난다는 정치인이 옳겠습니까? 기록을 했다는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이 옳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역시 2007년 11월 2차 평양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다음 달이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세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기록을 남기는 회의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15일에 있었던 외교안보 정책조정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아마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에서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16일, 18일, 20일인 거죠.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는데 저것은 비공식적 회의고요. 그 다음에 18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빠지고 나머지 이제 멤버들, 송민순 전 장관, 문재인 전 실장, 김만보 전 원장, 그 다음에 이제 네. 백종정 당시 실장, 그 다음에 이재명 장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 서별관 회의. 아시겠지만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적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일, 18일 두 회의에는 네. 회의록이 없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20일, 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네. 송민순 전 장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다음에 네. 백종정 전 안보실장이 세 명이 있을 때 네. 백종정 전 안보실장이 그 송민수 전 장관이가 보여줬다는 그 쪽지, 즉 북에서 내려왔다는 그 문서,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존재하는지 있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옛 자료 화면이거든요. 우측 상단을 보니까 AP통신의 영상처럼 보입니다만 당시 이제 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모습인데 자, 이렇게 회의할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모습도 보이잖아요. 송민순 전 장관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지금 회의에는요, 이런 회의를 했던 곳에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있고, 국가안보실장이 있었고, 그런데 몇 명 더 참석하고 기록하는 담당하는 이른바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안보 수석도 참여를 하고요. 네. 비서관들도 참여를 하고, 네. 또 비서관이 또 직접 정리를 안 하니까 행정관들도 참여를 합니다. 네. 그 당시에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저걸 분명히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제 평양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테이블에는 핵심적인 사람만 앉지만 이른바 배석자라고 해서 테이블 저 뒤편에 앉아서 메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비서관이 직접 초안을 잡지 않습니다. 아니, 행정관이 이제 잡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임자가 그래도 이 행정관이 만들고 비서관이 가져오면은 책임자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수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8일날 서별관 회의가 있었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서별관 회의가 있었으면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외교안보 정책 조정 회의의 축소판입니다. 이게 네. 그 회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런 회의를 하면은 대통령께 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문서화돼 가지고 네. 대통령께 보고됐을 거고 아하. 일부러 의도적으로 각 부처에 안 보냈다면 모르지만 네. 그 회의 결과를 각 부처에 다 통보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외교 국방 통일 국정원 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외교부 구속에 아마 자료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당시 외교안보 수석이 윤병세 현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그럼 외교부 장관, 윤병세 장관은 지금 논의되는 이 사항들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매우 높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병세 장관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다른 장관들보다 머리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다 가장 정확히 기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윤병수 장관은 아직 질문을 안 받아서일까요? 뭐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먼저 손 들고 나와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겠죠. 글쎄요. 예. 자, 일단 국회에서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고 오늘 국가정보원에서 했던 브리핑 그리고 국정원장의 답변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오늘 있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자, 이정훈 편집위원. 네. 오늘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답하는 걸 들어보면 정보 사항은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내 느낌은 상당히 사실에 부합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네요. 네, 이병호 원장께서 국내 정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결국은 말려드는 구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 핫라인을 누가 관리했는가 하면 국정원이 했다. 지금 저 쪽지가 어딨냐? 외교부도 없다. 통일부도 없다. 근데 국정원이 관리했으니 거기밖에 답이 없죠. 근데 그거가 나오게 되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던 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폭풍이 될 겁니다. 저기서 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다 기록이 지금 지금 서별관 회의니 저런 회의에서 문제점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서 오고 가는 얘기는 다 기록될 뿐 아니라 100% 녹음이 됩니다. 그렇죠. 백악관 100%입니다. 예, 녹음돼서 녹음만 할 뿐만 아니라 훗날 30년이가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일반 그 문제점 공개까지 때문에 하잖아요. 30년 동안 공개를 안 하고 내셔널 아카이브로 보내는데 우리는 저거를 녹음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 모든 자료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화마을로 다 가져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저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이 있냐 없냐 하다 국정원 발에서 나온 걸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어쨌든 저때 남북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핫라인을 통해서 그게 1차 정상회담 이후에 만들었는데 그때 네. 보게 되면은 청와대에 있는 핵심 자료가
평양에 있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이병호 원장의 원튼 원치 않든 그때 한라인 자료를 다 공개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한반도는 새로운 폭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글쎄 일단 일설인 거죠. 이제 서울과 특히 이제 그 노무현 정부가 북한하고의 교감이 잘 됐고 남북 화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였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를 아마 문서가 글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긴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이제 훗날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긴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국가정보원장이 답한 내용을 이제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여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대목의 일부를 그 육성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 원장의 당시에 탑라인이 있었느냐 초월하는 그런 발상이었다. 자, 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게 착각을 하는 게요. 우리는 햇볕 정책을 하면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의 세력들이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변모를 한 건 우리가 변모가 돼버렸거든요. 저 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가장 가까운 동맹국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설한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이 있고 중국은 개설했다가 지금 무산이 돼버렸고요. 근데 과거 미국과 소련이 한라인을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이 소련에 끌려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건데 지금 우리는 저 한라인을 운영한 걸 보게 되면 서로 토론을 했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북한과 더불어 한라인을 잘못 운영한 거죠. 그래서 저 한라인의 어떤 운영 철학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되기 시작하면 저건 네. 새로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쪽지에 대한 것도 있고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은 결국 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그 당시에 핫라인이 있었다는 거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북 간에 그때 전화 교신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조금 후에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 보도 나온 걸 보니까요. 당시 이제 버슈바우라는 미국 대사가 서울에 근무했는데 이제 우리 외교관들하고 대화한 거를 저 워싱턴에 다 기록해서 보고하잖아요. 그 내용이 공개된 게 있죠. 그 내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프를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이 네.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버슈바우 대사 얘기인데. 예, 2007년에 12월 5일자 벌었던 당시 이제 미국 버슈바우 대사 외교 전문인 거죠. 12월 4일 미국 대사관 정무 참사관과 만난 우리 외교부 담당자는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기나 최종 결정은 표결하기 2시간 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11월 21일 날 그 네.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찬성 쪽을 이제 우리나라한테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네. 결국 기권을 21일 날 한 것이고요. 그 외에 미국의 어떤 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권을 하게 됐느냐를 미국 측이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12월 4일, 즉 표결이 다 끝난다면 보름 정도 지나서 12월 4일 정도에 만나서 아, 우리가 당시에 21일 날 표결할 때 끝까지 결정을 못 하다가 표결하기 2시간 전에 기권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미리 미국한테 통보를 못했으니 양해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게 설명했다는 얘기를 당시에 미국 대사가 본국으로 외교 전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요. 네. 우리가 이제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의원에 기권하기로 정했다고 치죠. 그 뭐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동맹국인 미국하고 상의하고 북한에게는 나중에 알든 말든 이렇게 되는 것이 저형상이라고 저희 생각이 드는데 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100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단 통보를 해줬고 미국한테는 이제 투표가 끝난 이후에 2시간 전에 이루어졌다고 상호 설명을 들은 셈이 되는 거네요. 저걸 보면 말이죠. 네. 현재 송민선 장관이 11월 20일 날 쪽지를 백종천 실장이 쪽지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그 쪽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네.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것이 네. 대통령 결재를 맡아야 기권할 건지 찬성할 건지를 이제 통보할 거 아닙니까? 조유엔 그 대표부에다가. 그래서 아마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쪽지라는 수단을 쓴 것 같고 만약에 쪽지가 아니라면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팩스로 보내가지고 네. 뭐 제 앞부분이 국내 정치, 네. 그다음에 국제 정치, 남북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해가지고 매일 아침이나 뭐 정치일 때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데 네. 워낙 급하기 때문에 그건 네. 그 형식과 상관없이 네. 쪽지 상태로 이제 대통령 회담 중에 대통령께 이제 보고가 됐고 그 내용에서 이제 결재를 맡은 다음에 저 유엔 대표부에 통보하는 바람에 네. 시간이 급박해서 아마 미국 측은 통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미 간의 FTA를 맺을 때는 그때 네. 우리 외교
통상본부장이 나가서 미국하고 핏대를 올리고 싸웁니다. 경제 문제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이 동맹이라고 하는 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에서 뭐는 결의를 한다면 같이 미국하고 가져야 되는데 그때 저걸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과거 우리가 전두환 정부가 미국에 가장 가깝다 그러는데 미국 정부도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 하면은 그때 전두환 정부에서 최초로 잠수함 도입을 결정하는데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지금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미국이 오하이급 잠수함을 항상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막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을 속이기 위해서 선서까지 해가면서 네.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한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붙어버리는데 네. 이렇게 속이게 되면 동맹이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것이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교안보 장관 회담하게 되면 한미 관계가 매우 삐걱이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네. 것들을 보시면서 한미 동맹을 보시면은 지금은 어떤가 하는데 하나의 해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